하늘에서 바라보는 산처럼 굽이굽이 분명하게 보인다면 삶이 조금 더 쉬워질까? 풍경이 살며시 흔들리듯 마음의 흔들림도 가벼우면 좋으련만. 늘 되풀이되는 해묵은 반성이지만 그럼에도 어제의 나를 내려놓아 본다. 일곱 명의 도적들이 한 스님에게 교화되어 현자로 거듭났다 해서 이름 지어진 칠현산. 전설이 아닌 실제 하는 이야기 속에서 도적들을 깨우쳐준 주인공은 바로 고려시대 명망이 높았던 해소국사이며 칠장사는 그 해소국사의 정신이 계승되고 있는 고찰이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지만 안성 칠장사의 가치가 진정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해소국사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해소국사는 왕사로서의 큰 존경을 누렸지만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칠장사에서 자비로운 나눔과 보시로서 생을 마감하였다. 과거에 어떠하였든 내려놓을 용기를 배우고 더 궁극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함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숙제다. 사찰의 산문은 지난 시간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들라는 부처님의 배려다. 만약 도량의 문을 들어서며 마음이 뜨끔해진다면 그만큼 반성의 깊이는 무거워야 하지 않을까. 안성 칠장사에서 현존하는 당우 중 처음 만나게 되는 천왕문. 칠장사를 수호하는 사천왕상은 17세기 전반기의 양식을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다. 소조로 제작된 칠장사 사천왕상은 대부분의 다른 사천왕상이 따가운 경책처럼 느껴지는 것과는 달리 비교적 온화하고 해학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사천왕상을 보면은 오른손에 이게 손에 탑을 들고 있으면은 이제 북방다문천 이렇게 그 지문을 통해서 사천왕의 명칭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칠장사 천왕문에 있는 사천왕상의 경우는 이제 그 탑을 들고 있는 사천왕상은 없지만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에 볼 수 없었던 비파를 들고 있는 사천왕상이 등장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어느 사천왕상이 이제 북방다문천왕인지 가끔씩 이제 혼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까지는 탑을 들고 있는 그 사천왕상이 북방다문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선 시대가 되면은 비파를 들고 있는 천왕상이 사천왕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이게 맞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 속의 발자국처럼 역사에 긴 여운을 남긴 해소국사 정현스님. 그는 아름다운 비석으로 여전히 칠장사에 남아 계신다. 비문은 비교적 선명하게 보존되어 그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무료급식을 하셨던 이제 그런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고 우리가 복지라면 서양에서 오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 불교에서는 신라 고려 지금까지도 역시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속사께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비심이 충만해서 이제 경내에다 이제 무료급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담 밖에다 이렇게 급식소를 차려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드렸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산문을 넘지 못해 쓸쓸히 돌아서는 사람들까지 살뜰히 챙기려 밥솥을 아예 절문 밖에 걸어두셨다는 해소국사.
고려 문종이 해소국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이 탑비는 일반적인 비성 문화재와는 달리 예술성이 높은 작품으로 꼽힌다. 특히 비신의 양 측면에 새겨진 용조각은 보기 드문 섬세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고려 법상종 사찰에서 나타나는 조각적 특징이라고 한다. 이처럼 조형적, 예술적 특징이 함축된 아름다운 탑비로서 해소국사비는 불교 미술사에서 가치가 높다. 세월이 흘러 이제 한 몸으로 서 있지는 못하지만 해소국사의 정신만큼은 온전히 계승되고 있다. 해석국사 정현 스님은 이제 고 현화사의 주지도 역임하시고, 그리고 법천사가 중창되었을 때 1032년경에 법천사 주지도 하시고, 이제 국사로 임명되시고 칠장사에 와 계시다가 이제 1054년경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해석국사 정현 스님이 돌아가시자 그 제자들이 스님의 행장을 이제 모으고 글을 받은 다음에 건립한 게 해석국사비가 됩니다. 1060년 문종 때 건립하게 됐는데, 이 해석국사비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고려 법상종 사찰에 나타나는 그런 조각적 특징이 보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그 뒤에 만들어지는 법천사, 지강국사 현묘탑비에도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비로 알려진 지강국사 현묘탑비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탑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조각적 특징, 그런 어떤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탑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 칠장사에만도 53동의 부속 암자가 있었을 정도로 칠장사가 있는 죽산 지역에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불교 유적들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안성 봉업사지도 그러한 역사를 잘 보여주는 곳이다. 고려 태조의 진영을 봉안한 진전사원으로 중창될 만큼 크게 번성했었지만 조선 초기 폐사지가 되고만 봉업사지. 지금은 그 흔적들이 뿔뿔이 흩어져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5층 석탑만이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안성 봉업사지는 현재까지 2차례의 발굴 조사를 통해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 후기까지 조성된 건물지들을 비롯하여 여러 형태의 유구와 유물들이 조사 발굴되었다. 안성 봉업사는 지금 발굴 조사를 통해 갖고 통일신라 9세기 전반경에 이제 화차사라고 알려져 있는 사찰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곳임이 밝혀졌습니다. 안성 봉업사의 전신인 화차사는 그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안성 봉업사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통일신라의 한 주의 치소가 있었던 지금의 이제 경기도 광주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고요. 안성 봉업사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당원포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중국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봉업사는 지금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부터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찰이었습니다. 많은 사찰들이 조선의 불교 억압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동안 칠장사는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웃절이었던 봉업사가 폐사되면서 그곳의 석조 열의 입상은 지금 칠장사에 모셔져 있다. 지금처럼 칠장사 대웅전 옆으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 안성 봉업사지 석조열의 입상은 뜻하지 않은 부침을 겪기도 하였다. 마을에 그 개울을 건너는 다리로 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안에 자꾸 이제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의아해서 그 보니까 이제 부처님을 뒤집어서 이렇게 다리로 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려가지고 관청에 이제 문의를 해서 중학교에 이제 모시고 있다가 중학교에서 모시고 있어서 그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 칠장사로 모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칠장사에 오시게 된 겁니다.
민가로까지 떠돌아 급기야 개울의 다리로 쓰였을 만큼 여정이 험난했던 봉업사지 석조열의 입상. 부처님이 꿈에 나투시어 여법한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문화재로서 가치를 비로소 인정받게 되었다. 불상과 광배가 같은 돌로 만들어진 이 불상은 전체적인 신체 비례가 매우 훌륭하게 표현돼 있다. 고려 초기에 유명했던 불상 양식의 특징을 잘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통일신라 양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볼륨감 있는 상호와 그리고 이제 그 다리 사이에 팽창된 어떤 옷주름, 그리고 나타나가 있는 볼륨감, 그리고 이제 Y자형의 옷주름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S자형의 옷주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왼팔에 보면은 옴자형의 이제 옷주름이 접혀 있는데 그 옷주름이 이제 정교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볼륨감 있는 형태, 얼굴이 이제 그 입체감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봉업사 석불입상 같은 경우가 지금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이제 고려 초 후삼국 시대에서 석불의 양식적 특징이 이제 남아 있는 모습에서 그 역사적 가치, 그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석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봉업사 석조열의 입상 옆으로 고풍스러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대웅전은 고려와 조선을 아우르는 칠장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칠장사 대웅전은 뛰어난 건축 기법을 보여준다. 공포는 기둥 윗뿐만 아니라 사이에도 빼곡히 설치하는 다포 방식을 취하여 무척 섬세하게 조각되었다. 뼈대를 이루는 기둥과 대들보는 껍질만 벗겨내어 최대한 재료에 손실이 없도록 다듬어 사용하였다. 그래서 나뭇결 그대로다. 칠장사 대웅전은 조선 후기의 불교 건축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그 이전의 건축법이 공존한다. 한 채의 건물이지만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기법들이 고루 가미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학자들은 이 건물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고건축의 시대별 변화상을 연구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칠장사 대웅전이 비교적 늦은 시기의 건축물임에도 보물로 지정된 것은 이러한 점들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대웅전 앞에는 오래된 괴불대가 남아있다. 칠장사의 진정한 꽃은 바로 한국 불화 최대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괴불에 있다. 오불회와 도솔천궁을 배치한 이 괴불도는 깨달음을 터득하고 도솔천궁에 이르려는 사부대중들의 염원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그리고 화엄사상과 법화사상, 정토신앙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통불교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 1628년도 작품인 칠장사 오불의 괴불도는 이런 5분의 부처님이 등장하시는데 화면을 그냥 단순하게 3등분으로 나눠보자면 가장 상단에 삼신불 3분의 부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상단에 계시기 때문에 약사불과 아미타불만 표현되는 삼세불이 표현되어 있어서 오불회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맨 아래쪽에 왕과 왕비 또는 귀족으로 보이는 중생계가 있고요. 상당부에 이런 법계, 부처님의 세상이 있고 그 가운데 관음과 지장이 있는 이 보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 구도 의미적으로 나누어 보셔야 되고요. 사단부에 있는 중생계에서부터 보살계를 거쳐 부처님의 세계로 올라가는 이 상승 구도의 효과를 두고자 했던 것은 이게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또 하나의 역작으로 꼽히는 칠장사 삼불회 괴불도. 영산회상도인 이 괴불도는
노사나불과 아미타불이 있는 상단과 석가불 중심의 하단으로 구성된다. 사각형의 광배를 한 석가불 주위에는 8대 보살과 10대 제자, 사천왕 등이 에워싸고 있다. 상단에는 아미타불과 화려한 보관을 쓴 노사나불이 있고 그 사이에 보탑 위로 천상 세계를 표현해 놓았다. 칠장사 5불의 계볼도와 3불의 계볼도의 구성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차이점은 1628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5불의 계볼도의 경우 화엄사상과 법화사상이 통합되어 있는데 비로다나불 중심으로 통합하여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1710년 이 3불의 계볼도에서는 화엄사상과 법화사상이 이렇게 융합되는 과정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통불교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실 화면 비율로 보더라도 압도적인 비율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도를 비중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찰에서 괴불 2점이 소장되는 경우 역시 매우 드뭅니다. 칠장사의 두 괴불도는 회화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지극한 효심으로 발원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효심의 주인공은 바로 임목왕후. 칠장사를 아버지와 영창대군의 원당으로 삼아 지극정성으로 기도드린 임목왕후는 그 효심으로 오늘의 칠장사 전승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민우시로 불리는 임목왕후 어필 7원시에서 임목왕후의 품성을 엿볼 수 있다. 늙은 소 힘을 쓴 지 이미 여러 해. 목이 헐고 가죽이 헤어져 잠자기만 좋아하네. 쟁기질 썰해질 이미 끝나고 봄비도 만족스러운데 주인은 어찌 고생스럽게 또 채찍을 더하는가. 오불의 계불탱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임목왕후께서 부모님과 또 영창대군 아들 이런 분들을 추모하고 또 잘 모시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모신 것이 이제 오불의 계불탱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국보가 돼서 이제 모든 분들에게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효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계승하고 발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은 그림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서 효심을 통해서 성불로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불을 밝히는 마음,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소중한 일깨움을 주는 안성 칠장사. 오늘의 칠장사는 해소극사의 정신을 잇는 나누고 소통하는 향기로운 사찰이자 과거의 유산들이 새롭게 움트는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칠장사를 비롯해서 이 봉업사 일대의 사찰은 유물의 밀집도, 유적의 밀집도 보았을 때 경주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어떤 유적과 유적과 석불들, 그리고 어떤 불교 유물들이 아주 밀집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 유적 지구가 됩니다. 이 역사 유적 지구가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유물에 대한 연구가 이제 진행되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각계 유적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어떤 관계를 이제 고찰해내게 된다면은 그동안 이제 사료 부족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남할 요초기, 후삼국 시대와 고려 초기의 역사를 새롭게 밝혀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그 속에 담긴 정신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재해석되고 새로운 교훈으로 계승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찰의 문화재를 대하는 올바른 마음일 것이다. 도적에서 현자가 된 과거의 이들처럼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달라야 한다. 풍경이 우는 건 슬픔이 아니듯 어제의 아픔은 슬픔이 아니다. 다만 내일로 나아가는 울림일 뿐.